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6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정진석 의원에 대한 단독 판사의 감정적 판결이 이게 빙산의 일각이고 한국 사법부에 존재하는 정치 판사 집단의 문제와 직결되고 그 뒤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하는 이런 구조적인 규명이 언론 보도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듯 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아직도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을 우리법연구회 같은 이런 정치판사 집단을 진보 성향 판사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진보가 아니고 좌파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상 좌파 정치 판사 집단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법연구회라는 말 자체가 이게 반헌법적입니다. 법은 대한민국 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한민국 법을 우리 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국법이 있는 것이지 우리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 판사들은 법을 우리식으로 해석한다고 대놓고 광고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성향 판사들입니까? 앞으로 이들을 정치 판사 집단으로 불러야 하고, 정치 판사는 정치 군인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판사가 어떤 사람의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군인들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총을 갖고 있으니까 겁나게 보이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판사는 사람을 구속하고 풀어주고 하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군인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 판사 집단 속에 이상한 이념을 가진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들어가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호하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 노릇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판결을 쏟아내고 있는데, 딱 그게 전형적으로 잡힌 게 여러 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징역형을, 그것도 말도 아닌 법리를 가지고, 그 말도 아닌 법리를 하나하나 제가 언젠가는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노무현, 권양숙 두 사람은 공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법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공인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사망한 지 시간이 지나면은 공인이 아닙니까? 역사적 인물은 다 공인입니다. 대통령 지낸 사람은 죽으나 사나 다 공인입니다. 그러면은 박정희, 이승만도 이제 돌아가신 지 너무나 오래 지났으니까 공인이 아니다. 저 공인이 아니니까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사생활을 캐면은 이거는 징역형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연산군도 공인이 아니니까 죽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럼 연산군에 대해서 글 쓰면 감옥에 가야 됩니까? 이런 판결을 왜 했느냐 하니까 요새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이 박병곤 판사의 과거 행적을 캐고 있는데 짐작한 대로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보수 정당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글을 쓴 게 캡처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은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쳐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2004년 3월에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에 전 의경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천대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 민주당, 한나라당 녀석 때문이라고 하더니, 바로 이 무렵에 대학신문사에 있을 때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다고 지금 조선일보가 썼습니다. 기사를. 끔찍합니다. 블로그에 쓴 글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나중에 판사가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레 신문에 기고해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어느 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박병곤 학생은 대학 시절에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기고하여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어느 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그러면 요 말이 농담이 아니라면 지금은 사법부의 적화를 위해서 뛰고 있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다음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2021년 4월에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네요.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드라마의 장면을 캡처해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이 정치 집단, 좌경 정치 판사 집단을 어떻게 이 개혁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법부에서 제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경을 써야 되고 국민이 신경 써야 되고 언론이 신경 써야 되는데 현재의 권력 구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이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국회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판사 집단이 사조직입니다. 이게 사조직이 사법부 안에 있다는 것은 큰 이거 암적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란 말은 사법부 안에 불순 세력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판결 형태를 보면은 좌경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좌경성이라는 것은 친북적이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과 김일성 세력이 대결할 때 김일성 세력 편에 서든지 김일성 세력 편에 우호적이고 대한민국 세력의 적대적인 사람을 지금 언론은 진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반역 또는 좌익적이라고 불러야 되죠. 과거에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장교 집단이 결국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들도 정치 장교, 정치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정치 판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장교 집단이 아닙니다. 반공 그리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좌익 정치 판사 집단들의 행태를 들여다보면은 반국가적 그리고 친공산주의적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공 자유민주주의 노선의 국가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적 위기입니다. 하나회는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하나회 숙청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회 소속 군인들을 옷을 벗겼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좌경적 정치 판사 집단의 이 소속원들도 옷을 벗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김명수부터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김명수는 좀 몇 개 고발 사건으로 그 일부는 수사 중인데 그것만 해도 구속 수사 요건이 충분합니다. 그 이외에 그동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지른 이 반사법적 그리고 숱한 거짓말 이런 걸 다 종합한다면은 그건 국회의 힘을 빌 필요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가 사법부 정상화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의 부하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은 누구 부하 노릇을 했습니까? 김정은의 부하 노릇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의 부하, 문재인의 부하, 김명수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김명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좌경 정치 판사 집단을 어떻게 손볼 것이냐. 이걸 방치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인터넷을 찾아서 어떤 판사가 자신의 사건을 맡으면은
나는 그 판사 밑에서 재판 못 받겠다. 기피 신청을 하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 거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재판 거부 운동을 하면은 나라가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병곤 이 판사의 사례가 아주 제대로 잡힌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한 사건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판사가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등장할 수가 있었느냐, 이런 판사가 어떻게 임명될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서울에 근무할 수가 있었느냐, 시국 사건을 다루는 서울에 근무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케이스 스터디로 박병곤 판사의 이 감정적 판결에 대한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흔히 대한민국은 이념으로 지금 남북한이 대결을 하고 있으므로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그 전략에서 정책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념적으로 봐서 이 사람은 적화라는 말을 쓴 걸로 봐가지고 좌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게 하나가 더 있어요. 감정적 판결입니다. 즉,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어떻게 된 건지 감정하고 지금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감정적, 이념적 판결입니다. 이념은 냉철하지만 감정은 굉장히 돌출적입니다. 이 감정과 이념이 한데 어우러져서 판결을 하니까 이런 이상한 판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판사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춰서 선고를 하는 게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집행유예도 아니고 징역 6개월 선고를 하고 그 판결문에 보면은 그래도 법정 구속 안 하는 것은 내가 좀 봐준다는 식으로 또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판사, 노무현은 공인이 아니다. 공인이란 것은 대통령 되면은 죽을 때까지 공인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징역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노무현은 공인이 아니다. 왜냐? 퇴임한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영향력도 별로 없으니까. 아니, 노무현 무슨 2009년 5월 23일 사망 몇 주기가 되면은 그게 여야 정치인들이 몰려가고 언론이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사망보다도 훨씬 더 크게 써주는 이유가 공인이란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박병곤 판사 눈에는 그 노무현이 공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판결이라고 내놓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법리를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이 사건, 반드시 이 사건 하나로 이제 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정화하는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